주간 보도된 언론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민활련의 탈곡사들 임동준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뵀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맞습니다. 반갑네요, 또 보니까. 네. 예, 뭐 바쁘게 지내셨죠, 지금 막판에? 네, 이제 뭐 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예고한 대로 그 후보자의 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맞췄군요. 제가 네.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맞췄는데 그 후보자의 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일 그 출마하는 후보자 2명이 지금 여기 오늘 다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2명이 한 명이 차명진 후보였어요. 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미 제명됐는데 꼭 그 사진 좀 쓰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좀 그만 좀 쓰라고 그 사진. 아 진짜. 차명진 후보 제명됐는데 뭘 다루냐, 뭐 이게 관뚜껑에 못 박는 거냐라고 했는데 와 끝까지 봐야 되는군요.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 긴급하게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제명 결의가 무효다.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할 수가 후보자가 됐어요. 어쨌든 맞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이 더 뜻깊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더 뜻깊어졌고요. 일단 차명진 후보 그리고 또 누군가요? 한 명은? 한 명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5명 모두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예, 의도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맞습니다. 하다 보니 우연히 막말을 많이 하신 분들, 무리가 되는 말을 많이 하신 분들 5명이 있었고, 자, 차명진 후보는 지금 전 국민이 다 합니다. 지금 이낙연, 황교안 다음에 검색어량이 더 정치인 중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차명진이 유명해졌는데, 그 전에, 사실 최근에 있었던 무리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 보여주실 거죠? 네.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게, 차명진 후보가 종편에서 했던 막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래서 많아요? 저희가 추리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차명진 후보가 뭐 하는 분이었는지. 네, 17대에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요. 예. 당시에 김문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예.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7대 국회에 들어왔고요. 그렇군요. 이어서 18대에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에는 당선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출연자로 또 활동을 했는데요.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박종진 그 후보가 했던 문제의 박종진. 네, 예.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남마 여기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가장 길게 출연을 했던 프로그램은 MBN의 뉴스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 프로그램은 2019년 4월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 2019년 4월이 어떤 날이냐면 차명진 후보가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올렸던 그 달입니다. 찜쪄 먹고 회쳐 먹고 뭐 이거 올린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유상종 뭐 끼리끼리 모인다. 박종진 그 후보자랑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동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뭐 박종진의 라이브 쇼에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특히 저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이것도 욕먹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헌재 탄핵감인가 그거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그런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워딩을 그대로 보고 얘기합시다. 그럼.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세월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분은 좀 반복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몰지각한 시각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예. 이 보신 방송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방송이 2017년 1월 2일 방송입니다.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예.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예. 자체로도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예. 박근혜 씨가 뭐라 대답했냐면 의상을 봐주셨던 분, 뭐 머리를 만져주셨던 분 이런 분들 외에는 따로 접촉한 바가 없다. 예.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듣고 차명진 후보는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좀 뭐 차명진 후보의 말이 뭐 옳고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게 세월호 7시간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맞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을 해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탄핵될 정도는 아닌데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뭔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이 사실 한 번이 아니었고요. 탄핵안이 가결된 뒤죠. 앞서 봤던 발언 7개월 정도 뒤에 MBN 뉴스와이드 2017년 8월 16일 방송에서도 박근혜 씨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고 얘기를 하죠. 영상 없나요?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017년 8월이면은 대선이 끝나고 3개월 뒤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이 당시에 이 박근혜 후보와 뭐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차명진 후보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 세월호 유가족과 박근혜 씨의 사이가 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회한, 미안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깊은 한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가 다시 돌아와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유가족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정말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있지만은 그거를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뭔가 잘해줄 수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이날 했던 발언을 쭉 다 읽어보면 마치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 좀 사실이 아닌 게 당시에도 굉장히 박근혜 씨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여러 차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거 말고도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비아그라를 청와대에서 구매한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매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또 기상천외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 비아그라와 관련된 내용은 예.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서 차명진 후보의 상대인 김상희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김상희 의원이 당시에 공개했던 내용이 태반 주사와 같은 미용에 쓰이는 주사를 청와대가 구입했고, 심지어 88정이나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도 구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된 거죠. 예, 그 당시 뉴스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 다시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 공개가 된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청와대의 해명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고산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뭐 고산병에 대비해서 비아그라를 샀다, 맞습니다.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가 아니고요. 의사들도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서 해야지 비아그라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의 정확한 해명은 예. 아프리카 순방 때 이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 샀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비아그라를 산 시점은 아프리카 순방이 있기 5개월이나 전이었습니다. 5개월 전에 이미 샀다. 어쨌든 근데 자, 차명진 후보,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당시에? 이날 발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많았는데요. 예. 그래서 진행자도 굉장히 제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차명진 후보가 이 비아그라를 옹호했냐면, 예.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다. 예.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중적 용도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행자 송지현 씨가 그만하라, 더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오히려 사는 게 나은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 비아그라 구매를 옹호한 건데요. 이 마지막 예. 멘트가 사실 가장 압도적입니다. 비아그라는 고산지대에도 쓸 수 있고, 고산지대 안 가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있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발기부전 치료제였잖아요. 뭐 이게 무슨 무슨 잘못된 그건 아니니까. 그래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발기부전 때문에 이거를 처방했을 수도 있다라고 차명진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차명진 의원의 주장은 고산지대에서 쓰려고 했건 쓰지 않으려고 했건 다른 용도가 많기 때문에 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에서는 이 발언이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당시 청와대에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거를 막 그러니까 좀 격한 표현하면 아무 말이나 막 씨부리고 있는데 지금 참 놀랍네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지금 자기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 밝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또?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사실 차명진 후보가 모욕을 했던 대상이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5.18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예. 5.18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예. 위원들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위촉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경우 1980년 당시에 계엄군의 성폭행, 교도소 학살, 뭐 중화기 무기 사용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보도를 냈었던 기자고요. 예. 그리고 2013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의 선동가에게 당한 것이다. 뭐 이런 폄하의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이 되다 보니까 논란이 됐던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죠? 모욕을 하려는 건가요? 어쨌든.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뭐 이 발언 좀 읽어드리면 이동욱 씨 기자하면서 저는 이분이 쭉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기고한 것, 강연한 것 다 봤거든요. 상당히 5.18과 관련해서 사료에 입각해서 상당히 사료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 활동에 동사한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 확 사료를 먹이고 싶네요. 아니, 다 사실로 드러난 게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무슨 사료 타령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설사 기사를 쓸 때 그 자료가 뭐 취재한 게 부족을 해서 오보가 난 거였으면 오보를 인정을 해야죠. 지금 이게 무슨 5.18을 지금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 문제고요, 사실은 이거는. 네. 5.18 유가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5.18을 부정하는 사람을 보낸 것도 문제지만 가관이네요, 진짜. 자, 어쨌든 이런 후보가 공천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작년에 세월호 사건 폄훼 발언만 읽는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폄훼 막말을 했던 후보를 지금 공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입에도 담기 힘든 그 얘기가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말. 참. 예.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후보가 워낙 강하다 보니 사실은 마지막에 소개할 후보는 조금 그래도 그냥 커피에, 여기는 TOP라면 여기는 좀 그냥 커피에 가까운데 이분도 그래도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서울 광진구 갑 지역의 후보인 김병민 후보인데요. 예. 김병민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김병민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후보라는 점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영입 인재로 이 청년 후보라는 이 키워드를 넣어서 영입 인재로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분이 또 방송에 각종 연합뉴스 TV라든지 YTN이라든지 이런데 보수 쪽 패널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영입 인재라고 부르기에 조금 민망한 것이 이분이 한나라당 시절에 구의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군요. 영입 인재보다는 복당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연어 인재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렇게 회기 인재. 그렇군요. 그래서 김병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이 김준일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9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편 4사와 YTN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을 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 당시에 무려 4개 채널, JTBC, 채널A, MBN, YTN에 출연을 했고요. 4개 채널의 5개 프로그램에서 68회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다 출연자였습니다. 김병민 최다 후보가. 출연자. 아니 근데 쓸만하니까 말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출연시킨 거 아닙니까? JTBC가 설마 막말하는 사람 출연시켰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말하는 사람을 출연시켰던 것으로 그렇군요. 확인이 됐는데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보죠, 그러면. 네, 예. 김병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종편 출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굉장히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논평을 하는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정부 비판으로 가는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의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기승전 문재인 때문이다, 이렇게 네. 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플러스 2017년 11월 6일 방송이었는데 이 당시에 다룬 내용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니, 바른정당 원래 보수가 분열됐잖아요. 탄핵을 놓고. 그래서 바른정당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그 의원들이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왜 문재인 정부 때문인 건가요? 이 내용을 이 발언을 좀 읽어드리면요. 예.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기조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행동을 적폐로 규정짓는 과정이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다. 그게 보수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보수 분열의 씨앗은 문재인 그 당시엔 정부는 아니고 문재인 뭐 민주당이 있던 그 정당에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이고 그런데 네. 적폐청산 드라이브까지 거니까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 보수가 뭉쳤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뭐 신박한데요 논리가? 네,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건 예. 네, 이것보다 조금 더 황당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또 있어요. 네, 예.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채널A 김진애 룰직고쇼 2019년 3월 6일 방송이었는데요. 예. 이날은 심지어 미세먼지가 이슈였습니다. 미세먼지. 네, 예. 미세먼지를 이슈로 어떻게 정부를 비판했느냐? 예. 미세먼지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누가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이 내부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뭐 이런 국민들이- 의견까지 나왔다. 뭐 이런 예. 주장이었는데요. 예. 김병민 후보가 이걸 어떻게 정부와 엮어내냐면 여기에 한 가지 의혹들이 더 더해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또 외국에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엮어냈습니다. 아니 40대인 대통령 자녀가 해외 나가면 안 되나요? 아니 사실 그것보다 이 앞에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다는 게 예. 굉장히 황당한데요. 뭐 논리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미세먼지 얘기를 하다가 왜 대통령 그 딸이 해외에 뭐 이게 사업차 나간 거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면 안 되나요? 해외 나가면 개인적인 삶이 있는 거고. 그렇군요. 굉장히 약간 뭔가 이분은 뭔가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와 차명진 전 의원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뭔가 막말. 그건 여기 했다면 여기는 핵에 망측한 논리를 네, 갖다 대는 걸로. 그렇군요. 또 뭐 있다면서요? 또 한 가지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좀 이건 보다가 이 당시 모니터를 할 때 신기했던 부분인데요. 예. 자유한국당과 종편이 일종의 핑퐁 게임을 벌이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언제였냐면 2018년 7월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군인권센터의 임태원 소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정확히 짚자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이제 표적 감청 이런 것들을 폭로한 임태원 소장을 지적을 하면서 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네.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군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이다. 군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한 겁니다. 요 발언은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발언이 사실상 김병민 후보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후보가 채널A 김진애 룰직고쇼 2018년 8월 1일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예. 주요 내용만 읽어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갖게 되는 군에 대한 인식 구조는 우리가 평범하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의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군에 대한 인식 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아니 이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만연체예요. 네, 맞습니다. 뭔가 뭐 중문 복문의 얘기를 하면서 길게 늘어나가지고 했는데 궤변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너는 군개혁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인식 체계는 군에 다녀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제가 막 이런저런 개드립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러는데 군대 얘기는 그럼 여성은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김병민 씨의 논리라면 여성 군인을 제외하고는 군대 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완전 여튼 그 말이 안 돼요. 누구나 군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군대 내부의 문제 단순히 이거는 뭐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개혁,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군인권센터 소장이 뭐 다른 성 정체성을 가졌다 아니면은 군대를 안 다녀왔다라는 이유로 지금 아예 원천 배제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메시지를
쏘지 말고 메신저를 쏴라라는 네. 우리가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담이었는데 예.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주체가 사라진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채널A 김진애 롤직구쇼 2019년 2월 27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을 하면서 이 베트남의 여성 대학생으로부터 꽃다발을 하나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장면을 두고 이 베트남 여성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병민 뭐라고 후보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발언을 한번 뭐 있는 워딩을 읽어드리면 예. 이 해당 여성 대학생을 두고 얼짱 대학생이다. 일반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정도의 모습이다. 라면서 이 외모를 품평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사실 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고 지친 내색이었는데 갑자기 화색이 돈 것이 이 여성이 꽃다발을 전했을 때다. 리설주 여사가 함께 왔다면 이 대학생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여성을 원래는 지쳐서 방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을 보면서 방금 웃었다 지금 이런 뇌피셜을 지금 얘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당시 그 해당 여학생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소 짓는 순간 놀랍고 행복했다. 뭐 이런 예.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김병민 후보가 김정남 암살로 인해 북한과 베트남은 악연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이 김정은이구나 라고 놀랄 수는 있으나 행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면서 이 해당 여성 대학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왜 남의 감정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정말 참 뇌피셜이 대단하네요. 근데 유승민 의원 딸을 가지고도 외모 평가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였는데요. 예. 이 당시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딸이 이 유세 현장과 선거 현장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의 딸을 두고 유승민 의원 딸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흐뭇하니 정말 대권 주자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을 가졌다. 뭐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뒷문장이 가장 황당한데요. 유승민 의원 딸인 유담 씨를 보면 어찌 보면 한예슬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외모 평가도 부적절한데 저는 이 워딩이 너무 웃기네요. 이런 딸을 줬으니 대선 후보 갑니다. 대권 주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을 다 가졌다. 딸 없으면 그러면 대선 못 나갑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독소리예요. 애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선거에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막말 한 분들 공천 안 한다면서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지금 후보로 나왔어요. 이제 그 후보 지금 유승민 후보가 그 당에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 당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대권 후보로서 어떻게 하시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이제 요거는 그만하는 거죠. 그 후보자의 이 말. 네, 저희가 그 후보자의 말은 사실 조금 더 내고 싶었는데요. 예. 왜냐면 이 후보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종편에 출연했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선거에 당선된 혹시 후보가 있다면 좋네요. 의원이 있다면 예. 그 의원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맞아요. 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박제를 해놔야 돼요. 이런 거 그 막말들은 두고두고 박제를 해놔야 됩니다. 투표 내일 하실 거죠? 하셨나요 네. 이미? 저는 내일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정하셨나요? 정했지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 정하셨다면 다행이고요. 못 정하셨더라도 오늘 밤에 잘 고민하셔서 정하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동준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